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볼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 그중에서도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입니다. 전북이 가진 강점들, 이걸 살리면서 또 당면한 과제들도 있잖아요.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대학하고 어떻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눌 근거 자료들은요. 전북의 그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줄여서 라이즈라고 하죠. 이 기본 계획하고 또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원광대, 그리고 전북대학교의 실행 계획서, 관련 정부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봤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복잡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력 경영 분야의 전문가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하고 같이 이 전력들, 이게 전북 지역 기업이나 대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재를 키우고 또 활용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히 그 인적 자원 관리 이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조직, 또 여러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 전북이 왜 이런 대대적인 변화, 혁신 전략을 추진하게 된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 전략이 왜 필요한지가 정말 명확해집니다. 여러 자료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심각한 인구 문제입니다. 단순히 인구가 준다, 이걸 넘어서서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특히나 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청년층 인구 있잖아요. 이 청년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는 거. 이게 아주 큰 문제죠. 근데 고용률 자체는 괜찮다고 나오지 않았나요?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표면적인 수치만 보면 고용률 자체는 높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이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요.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청년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이게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보면요. 전북 지역 일반 대학 졸업자들이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20.2%밖에 안 됐습니다. 이 20.2%요? 그럼 졸업생 5명 중에 1명만 남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심각한 수치입니다. 산업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겠네요. 보고서들을 보니까 식음료 같은 좀 노동 집약적인 산업 비중이 크고 예전에 주력이었던 자동차 산업은 그 GM 군산공장 철수 이후에 많이 위축됐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큰 타격이었죠. 전국 1000대 기업 중에 전북에 있는 건 8개뿐이고 사업체당 매출액도 평균 이하고 특히 2차 산업은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 기반 자체가 좀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기반이 약하면 혁신 역량도 따라가기 힘들겠군요. 그렇죠. 그 과학기술 혁신 역량지수라는 게 있는데 23년 기준으로 전북이 전국 12위였습니다. 몇 년 전에는 7위까지 갔었는데 이게 계속 좀 하락세예요. 연구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학 졸업생들의 낮은 지역 정착률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대학 자체가 지금 위기라는 겁니다. 대학 자체의 위기요? 네, 2024년 기준으로 도내 대학들 평균 신입생 충원율이 91.6% 정도였어요. 국외 대학은 95%도 못 채웠고요. 학령 인구 감소 영향이 크군요. 네, 직접적인 영향이죠.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전국 7위로 꽤 많은 편인데 문제는 중도에 그만두는 비율, 이탈률이라고 하죠. 이게 9.2%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아요.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학생들도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정착시키고 교육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젠 정말 지역하고 대학이 같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함이 지금의 이런 전략들을 만들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정말 간단치 않네요. 이런 절박함 속에서 이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나왔군요. 글로벌 대학 30.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대학에 돈만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대학이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라는 겁니다. 학과 간의 벽,
심지어는 대학과 지역사회 사이의 벽까지도요. 허물고 지역 발전의 어떤 엔진 역할을 하라는 거죠. 엔진 역할이요? 네, 지역 산업이 뭘 필요로 하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학사 구조도 바꾸고 산학협력이나 창업 같은 것도 훨씬 더 활발하게 하라는 주문입니다. 그 대가로 이제 선정된 대학에는 5년 동안 약 1,000억 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1,000억 원이요? 와. 네, 전북에서는 이제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가 원광보건대랑 통합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뭐 지역대학에게는 정말 큰 기회이면서 동시에 이만큼 지원할 테니 확실하게 변해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국가적인 지원도 있지만 전북 자체적으로도 움직임이 있다고요? RSI,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이건 뭔가요? 네, 이 라이즈는 이제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중앙정부가 대학 지원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지역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아, 지역주도? 그렇죠. 지역이 주도해서 대학을 지원하고 그 대학의 역량을 지역 발전에 직접 연결시키겠다. 이게 핵심 아이디어인 새로운 시스템이에요. 전북 라이즈 계획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했습니다. 4가지요? 네, 첫째는 JB 스파크. 이건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 바이오, 그리고 미래 산업인 에너지, 모빌리티 육성. 둘째는 JB 루트. 이건 기존 주력 산업의 뿌리를 더 튼튼하게 고도화하자는 거고요. 셋째는 JB 에버런. 이건 평생 교육입니다. 지역민들의 직업 역량 강화. 마지막은 JB 팀. 대학이랑 지역사회가 팀처럼 함께 지역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겁니다. 아, 이름만 들어도 대충 감이 오네요. 스파크, 루트, 에벌런, 팀. 네, 각 프로젝트 이름에 그 방향성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럼 이 4가지 프로젝트 아래에 구체적인 사업들이 막 추진되는 거군요. 특히 여기 계신 기업 관계자분들이나 대학 관계자분들, 이분들이 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어딜까요? 예를 들어 인재 양성 쪽은 어떻습니까? 인재 양성이 역시 가장 중요합니다. 라이즈 계획은 전북이 선정한 8대 특화 산업이 있어요. 8대 특화 산업이요? 네, 농생명, 의생명, 청정에너지, 생명 서비스 웰니스, 첨단 소재, 모빌리티, 문화관광, 디지털, 이렇게 8개인데요. 이 분야들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24년에 기업들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앞으로 5년간 이 8대 분야에서 한 8,400명 정도 채용 계획이 있다고 나왔어요. 8,400명이요. 꽤 많네요. 어느 분야 수요가 높던가요? 특히 모빌리티, 첨단 소재, 농생명, 이쪽 분야 수요가 높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기업들이 그럼 채용할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보냐? 뭘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학벌, 전공,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1위가 실무 경험이었어요. 실무 경험이요? 네. 그 다음이 업무 처리 능력, 자격증, 전공 지식 순이었고요. 실무 경험을 가장 원한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대학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현장과의 간극, 이걸 줄이는 게 급선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라이즈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사업들을 많이 설계했어요. 예를 들면 대학 안에 기업 친화적인 연구소를 키우는 JB 라이즈 연구 클러스터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JB 스타트업 캠퍼스 같은 것들이죠. 연구나 창업 지원이군요. 네. 근데 단순히 연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 수요에 기반한 R&D를 하고 그 결과가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로 바로 이어지도록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북형 산학연계 프로그램, ILP라고 하는데 이것과도 연계해서 진행하고요. 아, ILP. 네. 결국 기업들이 원하는 실무 경험 있는 인재를 키우고 또 대학의 연구 결과가 기업의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그 통로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쪽도 강조하시던데요. 지역 문제 해결에도 대학이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평생교육 참여하는 분들 조사를 해보니 70% 이상이 취업 때문에 참여한다고 답했어요. 아, 취업 목적이 크군요. 네, 그만큼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즈 계획에도 이게 반영됐습니다. 성인 학습자들이 좀 더 쉽게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게 학사 제도를 바꾸고 J 커뮤니티 캠퍼스라고 해서 지역 가까이에 학습 공간도 만들고 또 지역 산업에 딱 맞는 평생 직업 교육 거점 같은 것도 만들고요. 지역 문제 해결은 어떤 식인가요? 그건 이제 리빙 랩이라는 방식이 대표적인데요. 대학이랑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우리 동네 문제를 발굴하고
같이 해결책을 하자보는 거예요. 또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로컬 브랜드를 만드는 로코노미 거점 조성 같은 것도 대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요. 그 외에도 초중고 교육 연계라든지 필수 의료 인력 양성, 늘봄학교 지원 같은 데도 대학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대학의 역할이 엄청 커지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그냥 계획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네, 그게 중요하죠. 그냥 계획만 거창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바로 2025년도 라이즈 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됐어요. 아, 벌써요? 네, 총 288억 원의 예산이 구체적인 사업들에 배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생명 전환 산업 특성화 인재 양성, 이 과제에는 전북대, 원광대 여러 대학들이 참여하고요. 주력 산업 밀착형 인재 양성, 여기에는 군산대, 전주대 이런 대학들이 선정돼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 구체적으로 대학별로 역할 분담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 JB지산학협력단 공고를 보시면 어떤 대학이 어떤 사업을 맡아서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라이즈라는 큰 틀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글로컬 대학, 선정된 두 대학이죠. 원광대와 전북대. 이 대학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계획들을 내놓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원광대학교부터 볼까요? 네, 원광대는 비전을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 대학으로 잡았습니다. 생명산업. 네, 이름에서 딱 드러나듯이 농생명, 의생명, 생명 서비스 같은 이 생명산업 분야에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전략입니다. 집중과 선택이네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놨어요. 예를 들어 바이오 헬스나 오가노이드라고 미니 장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거나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새로운 융합 전공들을 만드는 JYB의 융합대학, 이걸 신설하고요. 평생교육을 위한 온생명교육원도 운영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인데 대학 안에 3만 제곱미터가 넘는 WITH 밸리라는 걸 구축합니다. WITH 밸리요? 네, 이건 그냥 건물이 아니라 연구개발부터 기술 이전, 창업 지원까지 다 하는 복합적인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이에요. 와, 대학 안에 그런 걸 만든다고요? 네, 그리고 원광대가 또 강점이 있는 게 외국인 유학생 유치인데요. 2023년에 벌써 어학연수생 빼고도 5,700명이 넘는 외국인 학생들이 있었어요. 전국 7위 규모입니다. 꽤 많네요. 이걸 앞으로 ODA, 그러니까 공적개발원조 사업 같은 거랑 연계해서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실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또 글로벌 확장까지 전략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럼 전북대학교는 어떤가요? 비전은 지역과 세계를 이끌어갈 글로컬 대학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전북대는 원광대와는 조금 다르게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학생 중심의 유연한 학사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학생 중심이요? 네, 학생들이 직접 자기 전공을 설계할 수도 있고요. 학생 설계 전공. 아니면 전공 안에서 세부 트랙을 골라서 들을 수도 있고 전공 트랙제. 또 신입생을 뽑을 때 학과 구분 없이 좀 넓은 단위로 뽑아서 모집 단위 광역화. 들어와서 탐색하고 전공을 정하게 하는 거죠. 아, 전공 칸막이를 좀 낮추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25학년도부터는 기존에 75개였던 모집 단위를 61개로 줄일 계획이에요. 학생들한테 더 많은 선택권, 또 융합의 기회를 주려는 시도죠. 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지역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전북의 주력 산업으로 생명, 에너지, 모빌리티, 문화 이렇게 4가지. 앞글자를 따서 LEMC라고 부르는데요. LEMC요? 네, 이 LEMC를 중심으로 JBNU 지역발전연구원이라는 일종의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지역 현안 해결에 직접 기여하고 기업들에게 맞춤형 자문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이 지역 문제 해결사가 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3번째는 글로벌 허브 역할입니다. 동남아 같은 곳에 해외 캠퍼스 설립도 추진하고 필링 코리아 같은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더 늘리고요. 28년 1000명 목표. 또 재학생들이 하버드나 MIT 같은 해외 명문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경험을 쌓을 기회. 이것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27년까지 100명 파견 목표. 와, 스케일이 크네요. 국내외로 다 뻗어나가겠다는 거군요. 네. 물론
이런 큰 변화를 뒷받침하려면 내부 혁신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수 인사제도나 단과대학 운영 방식 같은 것도 좀 더 유연하게 바꾸는 개혁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북의 라이즈 전략, 또 글로컬 대학 두 대학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이 모든 움직임들, 이게 결국 여기 계신 기업 관계자분들, 또 대학 관계자분들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특히 인력 경영, 이 관점에서 핵심을 딱 짚어주시죠. 네, 먼저 기업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기대는 역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 이거 제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 8대 특화 산업 중심으로 대학에서 인재를 키워준다고 하니 관련 분야 기업들은 대학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뭐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같이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수한 학생들을 미리 좀 선점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강조했던 실무 경험, 이걸 중시하는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서 대학 교육이 정말 바뀐다면 이건 뭐 신입사원 뽑아서 다시 가르치는 부담을 훨씬 덜 수 있겠죠.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얻을 수가 있고요. 네, 그게 된다면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의 연구 역량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광대의 그 WITH 밸리나 전북대의 지역발전연구원 같은 곳들. 이런 대학의 인프라나 연구 인력을 활용해서 기업이 가진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뭐 신사업 기회를 같이 찾아볼 수도 있겠죠. 또 재직자들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들.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합니다. 기대되는 점들이 많네요. 네, 다만 관건은 이 모든 약속들이 실제 기업의 성과 향상으로 또 인력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왔던 일자리 미스매치, 이걸 이번에는 정말 해결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대학 입장에서 볼까요? 대학 입장에서는요, 글로컬 대학 선정 같은 걸로 확보한 그 막대한 재정 지원, 이건 분명히 달콤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공짜가 아니죠. 이건 동시에 생존을 위한 정말 처절한 혁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혁신의 시작이요. 네. 이제 예전처럼 그냥 학과끼리 벽 쌓고 우리 과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산업계가 뭘 원하는지, 지역사회가 뭘 필요로 하는지 계속 귀 기울이고 그 요구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아주 과감하게 바꾸고 특성화해야 합니다. 전북대처럼 학생들한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또 원광대처럼 특정 분야에 확실하게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생존 전략이 되는 거죠. 국제화 역량 강화는 뭐 기본일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학이 여러 개잖아요. 이 대학들이 각자 잘하는 걸 살리면서 서로 막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협력하는 모델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이 라이즈 사업이 어쩌면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대학 간의 협력 모델. 네. 그리고 이런 외부적인 변화를 성공시키려면 아까 전북대 사례에서 봤듯이 교수 평가 방식이라든지 행정 시스템 같은 내부적인 관행부터 바꾸는 어쩌면 좀 고통스러울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부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략의 성패를 좌우할 인력 경영 관점에서의 핵심. 이걸 정리해 주시죠. 네. 결국 이 모든 전략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요,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인재죠. 좋은 인재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하게는 그렇게 키운 인재가 어떻게 이 지역, 전북에 남아서 뿌리 내리게 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키우는 것과 남게 하는 것, 둘 다 중요하군요. 그렇죠. 기업이 원하는 그 실무 역량, 제가 아까 수요조사 1순위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죠. 이 실무 역량과 대학 교육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해요. 왜죠? 청년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내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느낄 만한 매력적인 일자리, 그리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이걸 만들어주는 노력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일자리의 질과 삶의 질, 둘 다 잡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게 정말 핵심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계속 적응할 수 있도록 재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합니다. 지역 전체의 인적 자본 수준을 계속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대학이 인력을 공급하는 공장 같은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지역 전체가 하나의 건강한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인재 생태계 구축.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20.2%에 불과했던 졸업생의 지역 정착률 있잖아요. 이걸 앞으로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이게 이 모든 노력의 성과를 가늠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시적인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학과 손을 맞잡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들을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라이즈와 글로컬 대학이라는 이 두 개의 큰 축을 통해서 인재를 키우고 또 산업을 혁신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새 바람을 불어넣으려는 그런 구체적인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 계획대로만 다 잘 실현된다면 전북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위기들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계획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많은 어려움과 과제들이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역과 대학이 우리 함께 가야 산다는 그런 공감대 아래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그 의지만큼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기업 혹은 여러분의 대학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까요? 또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야심찬 계획들이 정말 실제적인 지역 성장과 인재 확보라는 그런 달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넘어야 할 가장 큰 현실적인 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한 시간의 의미를 더욱 완성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